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907명,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를 넘어서 2만 명대가 됐습니다. 네, PCR 검사도 한계치에 부딪히다 보니 선별진료소 검사 체계도 전면 개편됐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통보받은 사람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성이 나올 경우에 다시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400개에 가까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고요. 지정 병원은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까운 병원이 어딘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젠 고위험군 환자만 24시간 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고위험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이 방역 체계가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됐습니다. PCR 검사도 무조건 받지는 않는 등 방역 대응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얼마 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말을 바꿨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동두천시 이전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반환 미군기지 캠프 님블의 토양 오염 문제로 일자리 재단 사무소 신축 이전 작업에 차질이 빚어져 다음 달 착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정부시가 폐쇄된 미군기지에 조속한 반환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지난달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단을 방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연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우리의 방역 대응 체계도 한층 달라졌습니다. 네, 검사부터 확진, 증상에 따른 치료까지 지금까지와는 상당 부분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됐습니다. PCR 검사를 무조건 받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이거나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밀접 접촉한 역학 연관성을 따지고 의료진 소견이 있을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에는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왔을 때 PCR 검사로 최종 진단을 하게 됩니다.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3일부터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시작했고 약국에서도 개인용 검사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지정호흡기 진료기관에서 진찰비 5,000원을 내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 반드시 신분증, 격리통지서, 입원 확인 문자 등 증빙 자료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시라면 유증상 시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주시고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진 이후 치료 방식도 달라집니다. 동네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비대면 모니터링과 경구용 치료제 처방 등 경증 환자 재택 치료 관리도 해당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악화되거나 중증일 때만 병상이 배정됩니다. 지정병원은 코로나19 호흡기 전담 클리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다 안심하지는 마시고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기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경기 6,500여 명, 인천 1,500여 명 등을 포함해 22,0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의 영향으로 당분간 확진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얼마 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말을 바꿨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안동을 방문해 육사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며 안동으로 육사를 이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7월 육군사관학교 경기도 접경지역 이전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경기도와 협력해 육사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고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 북부로 육사를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말을 바꿨다며 경기도민께 한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등 20개 축제가 2022년 경기 관광축제로 선정됐는데요. 주간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1년 부동산 거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은 43만 5천여 건으로 전년 49만 9천여 건과 비교해 12.8% 줄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전년과 비슷한 거래량을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공동주택의 경우 32.6%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주택과 토지,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5.7%, 16.5%, 44.2%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공동주택의 거래 비중은 60%에서 48%로 줄었고 토지 거래 비중은 34%에서 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등 20개 축제가 올해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연천 거리문화축제, 의정부 블랙뮤직 페스티벌과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등 20개 축제를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연천 거리문화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대표 축제에 선정되는 영광을 알았습니다. 도는 선정된 20개 축제를 평가 순위별로 등급을 매겨 상위 등급 6개는 8천만 원, 중위 8개는 6천만 원, 하위 6개는 4천만 원의 도비를 각각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무자료 거래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미신고 판매와 정량 미달 판매 행위 등입니다.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위반 사업장은 사업 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석유 제품 불법 유통 행위 적발 주유서는 오피넷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불법 행위 공표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5,016명을 선발합니다. 직급별 선발 인원은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7급 48명과 8에서 9급 4,626명 등 4,674명을 선발하고 경력 경쟁을 통해 342명을 뽑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377명과 저소득층 144명을 선발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조기 충원을 위해 6월 18일로 예정됐던 간호직 공무원 필기시험은 4월 30일로 앞당겨 시행됩니다. 이 밖에 올해부터는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지원자는 접수 단계에서 임용 예정 기관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동두천시 이전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반환 미군기지 캠프 님블의 토양 오염 문제로 일자리 재단 사무소 신축 이전 작업에 차질이 빚어져 다음 달 착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 노조는 지난해 10월 재단 이전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를 벌였고 일부 장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이전 부지에 대한 정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 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두천시는 충분한 정밀조사 등을 거쳐 일자리 재단 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폐쇄된 미군 기지에 조속한 반환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지난달 국무조정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지원단을 방문해 미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고 캠프 스탠리는 일부 유류시설만 남기고 모두 이전돼 역시 폐쇄돼 있습니다. 황범순 부시장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을 방문해 주한 미군기지 반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세화 의원이 포천시 의회 의장 자리에 다시 앉게 됐습니다. 의장 불신임으로 법정 다툼을 한 지 225일 만에 법원의 결정입니다. 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해 6월 의장 불신임한 가결로 자리를 비운 지 7개월여 만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먼저 법원의 이 같은 판단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 형량해서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 법원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1심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시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시의회 의장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아버지의 말에 자식으로서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포용하는 마음으로 동료 의원들과 화합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을 섬기며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동료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지 못할 의원님과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설 명절 이후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운영과 의사결정으로 정상적인 의회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직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로 보답하며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 이번 법원 판단의 재항고장을 접수한 시의회의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두천 경찰서는 20살 A씨를 검거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11시 15분쯤 동두천시 지행동의 상가 건물에서 흉기로 19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거리에서 B씨와 어깨가 부딪히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경기 북부 지역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6.8% 감소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을 중심으로 교통 상황실을 운영하며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